무려 62.8% 의대안은 깨지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표심을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죠. 예. 일단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없었어요. 아하. 거의 1% 차이 정도 나는 거거든요.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죠. 공상일몽입니다. 이건 사실 긍정적인 현상이죠. 왜냐하면 지지층이 일단은 민심을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한 지지층이 민심에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다. 그다음에 한 후보가 이제 63%를 얻었단 말이죠. 62.7인가? 84%요. 네. 84%니까 이제 네. 63%죠. 네. 나머지가 이제 37%인데 이게 만약에 1대1 구도였으면은 한 후보한테 이제 70% 이상이 갔을 거라는 아하. 겁니다. 둘을 합친다 그래서 예컨대 나와 원을 합친다 해서 그 표가 모두 다 한쪽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1대1 구도였다면 70% 이상이 나왔을 것이다. 결선 갔으면 더 차이가 났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다수죠. 대다수는 지금 당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아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바탕에는 이 위기의 원인이 결국은 두 군데다. 하나는 바로 대통령과 대통령실. 예. 또 하나는 바로 김건희 여사다. 이거라는 거죠. 부부네요. 그렇죠. 네. 총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한때 잘 올라갔잖아요. 심지어 예. 저 사람들이 뭐 160석까지 한다. 막. 2월 중순만 해도 뭐 이긴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나올 막 정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한 비대위원장이 조심하라고 말조심까지 시키던 예. 그런 분위기가 단반에 꺾인 것들이 크게 이제 보면은 대통령실하고 이제 여사 위기였거든요. 이종섭 장관 임명한 거고. 아하. 그다음에 민생 행보하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결국은 대파 의정 사건. 갈등. 네. 대파. 대파 사건을 일으킨 거고. 네. 그다음에 명품백 사과. 그것 때문에 또 지연이 돼버리고 사과가 지연이 돼버리고 이러는 가운데 그냥 딱 열풍이 확 꺾였거든요. 예. 결국은 한동훈 열풍 잠깐 불었던 한동훈 열풍을 잠재웠던 것이 이 두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지지층들마저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극우 유튜버들이 그 난리 바가지를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여당 내에서도 소수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아하.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소수고 심지어는 그걸 반으로 잘라가지고 여당을 봐도 여당 내에서도 자기들이 소수라는 것을 예. 사실을 명확한 사실을 이번에 깨닫게 된 거예요. 30% 되다. 그래서 결국은 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두 개가 다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변해라. 변해라. 네가 변하게 만들어야 된다. 예. 제대로 한번 견제를 해라. 당정. 그 당정 관계를 제대로 가져가라. 대통령이 잘못됐던 확실하게 쓴소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확실히 견제하고 그다음에 네 목소리를 내라. 네 비전을 갖다 실현해라. 그다음에 네 모습대로 한번 당을 한번 바꿔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의 목소리는 뭐냐면 그래도 예. 극한적인 갈등으로 가지 마. 대립각은 아니다. 대립각은 아니다.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윤 대통령한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은 이미 3분의 2에 당심의 3분의 2가 당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부 지지라는 거예요. 조건부 지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직 너한테만 기회가 있어. 네. 이번에 한동훈 대통령 뽑았잖아. 좀 잘 도와줘. 그러니까 잘 좀 해봐. 예. 이 가능성을 배고 너가 아직까지는 내가 너를 지지할게. 그런데 만약에 또다시 내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30% 중에서 3분의 2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아하. 그럼 10% 남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정권 무너지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지난 2년간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 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당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한이잖아요. 라고 한다면 한이 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된다. 되도록. 또 자기도 물론 생각하는 게 있겠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고 봐주란 얘기입니다.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라. 이게 지금 이 메시지예요. 사실. 예. 이걸 자, 그 메시지인데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잘 돼야 되니까 또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윤 대통령에도 좋은 일이다. 그래서 전당대회 끝난 뒤에 삼겹살을 또 구웠습니다. 예. 구워서 삼겹살 냄새가 나는 대통령실 만찬장에서 아? 우리 동훈이 외롭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러브샷까지 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화합의 메시지가 진정성 있게 담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부족하죠. 아,
만약에 만찬을 하려고 했으면은 낙선자들은 부르면 안 되거든요. 아하. 원래 당선자만 부르는 예. 관행이란 말이죠. 관행이기 때문에 낙선자들 같이 부를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건 따로 하든지. 예. 일단은 당선한 대표와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그런데 뭐 낙선자 투샷, 섞어가지고 다 해서 자기가 또 주인공 노릇을 했단 말이죠. 음.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긍정적이긴 한데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바로 만났잖아요.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내가 이제 평가를 해줄 수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 의전의 성격상 약간의 좀 찜찜한 부분이 남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그 싸움이 이제 지금 아직 안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하.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인식의 싸움이거든요. 음. 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내가 좀 봤어요. 봤는데 황당한 게 뭐냐면은 결선 갈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 다 알았잖아요. 다 알고 이거 결선까지 갈 거고 1차에서 끝날 거다라는 거 대부분 다 알았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 현실감을 완전히 상실했다. 현실감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벌써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부산 엑스포인가? 박빙의 승부를 펼칠 줄 알았다. 그거 황당하잖아요. 예. 그거 절대 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아예 가망 없다라는 거. 그게 아예 그냥 기존으로 깔렸었는데 갑자기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더니 이제는 해볼만하다, 뭐 거의 될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딱 가보니까 완전 참패잖아요. 예. 그 여기서 이 사람들이 보고를 도대체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길래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가. 여기서 완전 현실에서 완전 유리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가 강서구청 보궐선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누가 봐도 참패할 거라는 거 뻔히 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때 이준석 전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치까지 얘기했죠. 이거 17% 차이로 진다. 맞췄어요. 그대로 그냥 17% 차이로 딱 예. 떨어진 거라는 거죠. 아니 산수를 해보면 산수만 할 줄 알면 다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 이길 줄 알고 거기다 또 누구를 보냈습니까? 김태우입니다. 김태우. 이 사람 굉장히 평이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말하는 걸 들어봐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해가지고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거기다 그걸 내보낸 거죠. 그래서 위기가 와서 김기현 체제가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길 거라고 하더니 이번에도 당대표 선거에도 결선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다음에 결선 가면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엄청난 무리수를 둔 겁니다. 온갖 조선시대 사화 일으키듯이 온갖 모략 계략. 한마디로 유튜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것도 특정 유튜브에죠. 그렇죠. 그때 친윤들이 전당대회 때 들고 나왔던 모든 프레임들을 이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다. 아하. 이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면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 사람들도 그렇고 친윤들도 그렇고 못하니까 편 들어주는 데가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자기 편 들어주는 그것만 맨날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 속에 이제 갇혀가지고 완전 현실과 유리된 자기만의 세상에 이제 갇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세계관, 여기 유튜브에서 다 나오는 거고 사실은 저도 계속 처음에 의심했잖아요. 이거 대통령이 계속 유튜브 보시는 거 아닌가? 내가 한판 승부하면서 맨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아하. 이건 도대체 뭔 얘기지? 무슨 사건이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겁니다. 딱 까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자기들이 참패한 걸로 나왔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세계가 있고 현실이 있잖아요. 이게 뭐야? 다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생겨요? 인지 부조화가 생겨요. 괴리가 되네요. 네. 그렇죠. 인지 부조화가 생기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 메꾸는 방법은 뭡니까? 늘 하던 방식이에요. 부정선거. 지금 열심히 부정선거론 얘기하고 있어요. 전당대회도 부정선거. 간단하거든요. 내가 멍청했다라고 얘기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멍청했다, 바보였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문제는 뭐냐. 그래도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정치가 당을 다 잡아먹지 못한 거예요. 유튜브 정치가 대통령, 친윤, 했는데 적어도 그 지지층의 전부를 잡아먹지는 못했던 겁니다. 예. 민주당은 다 잡아먹었잖아요. 근데 여긴 잡아먹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딱 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3분의 2는 아직도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팬덤 정치라는 게 그 재밌게도 권력의 반대편에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예. 민주당 같은 게 팬덤 정치가 문제가 되는 게 항상 권력 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뭐냐면 권력과 맞선 한동훈에게 팬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유튜브의 영향력이라는 게 딱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럴 수 거죠. 있네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 돼버린 거죠. 한동훈 비판할 수 있죠. 팬덤이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렇죠. 비판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비판은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이성적이어야 되고요.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평화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의사 전달을 하십니다. 이 새끼 저 새끼부터 배신 이런 거 하지 말고 욕설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예. 비난하지 말고 언어 폭력 사용하지 말고 점잖게 그냥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건 좋지만은 또 폭력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쪽 친윤 세력한테 뭐만 주는 거예요, 오히려. 빌미만 주는 거죠. 공격의 빌미만 줍니다. 예.